그러니까 시타델이라는 미국 혹은 전 세계 최대 헤지 펀드 중 하나인 시타델의 CEO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처음에 헤지 펀드를 차려서 시작한 거는 이제 전환사채를 시작으로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하버드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시절에 헤지 펀드를 만들어서 사무실이 그냥 기숙사였던 거죠. 그 기숙사에서 뭐 전환사채의 공정 가격을 계산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시타델이라는 세계 최고의 회사까지 이런 그 발전하게 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터뷰 보면서 굉장히 너무 감동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불과 대학생인데 이런 큰 베팅을 할 수 있고 뭐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큰 베팅을 해서 되게 성공했는데 반면에 나는 대학생 때 뭘 했냐 뭐 이런 굉장히 나의 셀프 비판을 가질 수도 있던 인터뷰였고 그래서 굉장히 감명받았던 인터뷰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전환사채를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전환사채 차익거래는 사실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사랑받고 자주 활용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차익거래 전략에 비해서 굉장히 성과가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나오는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럼 전환사채 차익거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가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저렴한 전환사채를 매수하고 해지를 해야 되겠죠. 해지를 그 전환할 수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그 주식을 공매도해서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전환사채라는 게 굉장히 유동성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거래하기도 힘들고 이 전환사채의 공정 가격이 얼마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도 드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그러니까 싸게 거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일단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전환사채를 매수하고 해지를 하기 위해 주식 공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혹은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단 해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사채 매수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지를 하게 되는 거고 이 해지를 한 번 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가 변화에 따라서 혹은 뭐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해지를 해야 되는 비율이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해지를 계속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100주를 숏 공매도 해가지고 해지를 했다가 이게 변함에 따라서 뭐 110주를 공매도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80주를 공매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계속해서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포지션 종료가 되는 건데 포지션은 이제 어떻게 종료가 되느냐라고 하면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겠죠. 먼저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이 굉장히 주가가 오르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주식으로 들고 있는 게 채권으로 끝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태에서는 주식으로 전환하고 혹은 뭐 채권의 수위 상한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위 상한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콜러블이라는 건데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만약에 이게 뭐 페이스 밸류 100원에 발행했다 100달러에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그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너 100불 줄게 채권 다시 갖고 와 라는 식으로 도로 뺏을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수위 상한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상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채권이 수위 상환 당하게 돼버리는 거죠. 혹은 뭐 그냥 채권으로 들고 있다가 이게 만기가 돼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기업의 채무 불이행, 기업이 이제 파산해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뭐 기업이 다른 데 인수합병 돼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채권 가격이 펀더멘털 가치에서 채권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버리는 경우 그러면 이제 그냥 채권 파는 게 유리하겠죠. 이미 채권에서 발생한 가격 상승분의 수익이 있는 거니까. 아니면 채권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혹은 뭐 강제 매각,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썼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뭐 로스컷 해야 되는 거니까 강제 매각 당하는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포지션이 종료될 수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환사채는 가치가 얼마나 될까, 밸류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연한 회색, 이게 이제 보통채의 가치인 거죠. 일반적인 채권,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없을 때는
주가가 얼마가 되건 채권의 가치는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만기에 얼마 줄 거다. 이게 뭐 확실한 거니까. 주가가 얼마가 되든 채권의 가치는 오직 이자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니까 수평으로 나타내는 게 되겠고, 검은색 파선, 요거는 이제 주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전환했을 때의 가치인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주가랑 선형 관계가 되는 거겠죠. 주식으로 바꾸는 순간 뭐 주식인 거니까 주가랑 이 가치가 선형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전환사채는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채권의 가치가 더 높죠. 주식의 가치보다. 왜냐면 주가가 떨어져도 채권은 뭐 얼마씩 받는다라는 가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권의 가치가 더 높은데, 요 부분에서는 이제 주식의 가치가 더 높죠. 채권은 상승폭이 없지만 주식은 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수익을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전환사채의 가치는 이 상부포락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더 비싼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뭐 꺾인 모양으로 돼야 되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옵션의 프리미엄이 더해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콜옵션의 가치와 동일하게 되는 게 이제 전환사채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요 보통채의 가치, 요거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정도. 그러면은 그 위에서는 기업 가치가 그보다 이상일 때 채권의 가치는 뭐 플랫하겠죠. 수평이겠죠. 근데 기업의 가치가 이거보다 떨어진다는 말은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비례해서 채권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뭐 만약에 기업 가치가 0으로 디폴트 되면은 파산을 해버리면 채권의 가치도 0이 돼버리는 거고. 근데 뭐 주식의 가치는 잠시만요. 전환사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콜옵션에 비슷하겠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 기업 가치 이상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게 파산할 위험이 있으면은 이렇게 전환사채의 가치도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요 파산 위험이 있는 데서는 오목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런 위험이 없는 지점에서는 원래의 모습인 볼록한 모습을 보인다. 이게 이제 기업이 부도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서 전환사채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환사채는 얼마나 해지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그냥 하나만 들고 가는 거는 그냥 네이키드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절대 수익.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가격이 어떻게 변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차익거래라는 거는 돈을 벌고자 하는 전략인 거니까 해지를 해야 되겠죠. 해지를. 그래서 전환사채를 해지하기 위해서 공매도 해야 되는 주식의 수를 해지 비율이라고 하고 보통 뭐 델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해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우리가 봤었던 전환사채의 가치가 요거인 건데 이 기울기만큼을 이제 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니까 해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낮아지니까 해지를 좀 적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기울기에 따라서 좀 해지를 다이나믹하게 바꿔가면서 해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 민감도와 같도록 해지 비율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의 가격이 변하면 전환사채의 가격도 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감도가 요거랑 주가가 이제 같도록 해지 비율을 선택해 줘야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고, 그럼 전환사채 차익거래에서의 손익은 얼마가 발생할까라고 하면은 첫 번째 감마가 있거든요. 감마는 이제 전환사채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혹은 하락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근데 전환사채 해지 포지션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주가가 상승할 때도 돈을 벌지만 하락할 때도 돈을 버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도 돈을 버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전환사채 차익거래의 장점인 거죠. 뭐 물론 극단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살펴보면
주가가 만약에 55달러에서 85달러로 상승할 시 전환사채 한 개 매수한 포지션에서는 500달러를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 가격 자체도 올라가게 되겠죠. 반면에 여기서 이제 적절한 해지 비율은 13.4였다고 치면 이게 뭐 30달러가 올라갔으니까 13.4주 숏하면은 403달러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프리미엄이 더 센 거니까 우리는 500달러 벌고 400달러에서 손실 나면은 97달러가 벌게 되는 거죠. 주가가 상승했을 시. 근데 만약에 이 85달러에서 주가가 다시 55달러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면 손익이 0이 되느냐? 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사채 한 개 매수는 요때의 손익만큼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사채 가격 자체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면서 여기서는 이제 네팅돼서 발생하는 손익이 없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요 주가가 55일 때는 적절한 해지 비율이 13.4였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85로 바뀌게 되면은 적절한 해지 비율이 18.6주. 그러니까 요런 식이니까 기울기가 올라갔으니까 해지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18.6주를 공매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매도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플러스 수익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500달러 마이너스가 났어도 558달러 플러스가 나니까 결과적으로 57.9달러의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플러스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얘랑 썸을 해보면은 주가가 55에서 85 갔다가 다시 55 돌아옴으로 인해서 155.16달러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주가가 어떻게 변해도 전환사채 해지 포지션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더라 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감마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